자, 93페이지 필수예제 14번 유형부터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14번 유형을 보게 되면, 자, 봐봐. 이런 멘트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별표도 세모도 아닌이라는 요 멘트가 나올 거거든. 그럼 별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세모 사건을 B 사건이라 한다면 별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별과 세모가 모두 아닌이란 뜻이야. 그 말은 뭐야? 별이 아니라 했으니까 A의 여사건, 세모도 아니라 했으니까 B의 여사건, 그리고 얘랑 얘가 모두 동시에 모두 아니라 했으니까 바로 이 확률은 A 사건과 B 사건의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교사건의 확률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첫 번째예요.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교사건의 확률로 표현이 되는 게 별도 세모도 아닌 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라는 건데,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배웠었죠. 이 여사건끼리 교사건이 돼 있으면 A와 B를 합사건한 사건을 여사건해줘서 만들어줬다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지.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말한 수학하의 14-4번 연산법칙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죠? 합사건의 여사건이죠. 그럼 얘도 여사건이니까 전체에서 무슨 사건? 합사건의 확률을 빼줘 버리면 그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겠죠. 결국 별도 세모도 아닌이라는 건 여사건끼리의 교사건의 확률이고, 드모르간을 썼을 때 합사건의 여사건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하겠다? 전체에서 합사건을 빼주는 사건으로 가주겠다는 거야.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정리하고, 이제 요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1부터 50까지에 적혀 있는 50장의 카드가 적혀 있대. 1부터 50까지에 하나씩 적혀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표본 공간이 50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A 사건을 4의 배수라고 하고 B 사건을 5의 배수가 뽑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의 배수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A 여사건이면서 5의 배수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B의 여사건이면서 둘 다 모두 아니니까 바로 A와 B의 여사건끼리의 교사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바꿔 말하면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돼버리니까 결국 1에서 뭘 빼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해준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합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아까 몇 페이지에서 풀었어요? 91페이지에서 풀었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인 카드가 뽑힐 확률. 그럼 지금 이 합사건은 1부터 5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4의 배수가 뽑히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뽑힐 확률인 거야. 그러면 이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준다?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지금 50가지 중에 아까 12가지라 했었고, 그럼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5의 배수 50가지 중에 10가지가 있죠. 그런데 A와 B의 교사건의 경우의 수는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는 20의 배수잖아. 그럼 1부터 50까지 중에 2의 배수는 2개가 있으니까, 자, 합사건을 뺄 텐데 빼기 합사건은 어떻게 구해준다? A 사건의 확률, 전체 50분의 12인 A 사건의 확률에다가 50분의 10인 B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고,
마지막 누구? 50분의 2인 교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얘가 바로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자. 자, 얘네를 총 계산하니까 50분의 20이 되죠? 그럼 약분해서 5분의 2를 빼니까 정답은 5분의 3이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카드를 뽑을 확률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도 아닌이라는 건 여사건끼리 교집합을 한 거고, 그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합사건의 여사건이니까 전체에서 합사건을 빼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준다. 꼭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이제 대망의 93페이지에 필수예제 13번으로 갈 거야. 선생님이 왜 필수예제 13번을 마지막으로 놨냐면 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배웠던 연산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려고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빼는 거야. 자, 그럼 자, 이런 확률 기호를 가지고 쓰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뒤에 가면 조건부 확률에서도 나올 거고 독립과 종속에서도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럴 때마다 공식들을 배우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들 가볼게요. 자, 차집합, 여집합, 여집합은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고 차집합이라든지 방금 전에 했던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자, 요런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자. 자, 예를 들어 A 빼기 B라는 이 차집합이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라는 건데 차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은 표본 공간이 있고 A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이 A에서 B를 뺀 차집합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게 이 차집합에 있었어. 자, 이쪽에 대한 증명은 어딜 참고하면 되냐면 14-3, 14-4 집합의 연산과 연산 법칙 여기 쪽 참고를 해주세요. 다 수학하에 있는 내용이야. 수학하 중간고사. 자, 근데 여기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 다양해. 그럼 그것들을 한번 전부 다 나타내 볼게.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A를 색칠한 다음에 A에서 A와 B의 교사건을 빼는 영역도 같아요. 또 A와 B의 합사건에서 전부 색칠한 데에서 B만 빠진 것도 같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야.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요거는 잠깐 패스해주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여기 두 개라는 거죠. 그 당시 집합을 배울 때 당시에는 제일 많이 쓰던 게 첫 번째였다면 지금 여기서 쓰이는 확률에서 쓰이는 거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차집합을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써주는 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드모르간이죠. 자, 드모르간은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과 A와 B의 교사건의 여사건이 될 텐데 얘네들은 A 여사건, B 여사건으로 바뀌면서 교사건이 되고 얘 교사건은 여사건으로 바뀌면서 합사건이 되는 다시 말해서 각자 여사건이 되지만 요 합사건이 교사건이랑 교사건이 합사건으로 바뀌는 것까지가 바로 드모르간이었지. 자, 여기 and 플러스 나머지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해석이야.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웬만한 덧셈 정리 문제들은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93페이지 가볼게. A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 사건의 확률이 12분의 5이며 A 사건 여사건과
그리고 B사건의 여사건의 교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그리고 나서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사건끼리의 교사건을 보면서 드모르간을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얘를 묶어보면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 확률인 거죠. 그럼 합사건의 여사건은 아까 했었죠. 전체 사건에서 누구 사건을 빼자? 합사건의 확률을 빼자라고 했었지. 그럼 그렇게 뺐더니 그게 얼마래요?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지. 얘가 지금 얘로 바뀌면서 3분의 1이니까. 그럼 1에서 합사건을 뺐더니 3분의 1. 그 말은 결국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사건의 여사건끼리 교사건은 합사건의 확률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쓰는 거는 간단하죠. A사건과 B사건과 합사건으로 누구 구하자? 교사건 확률 구하자. 그럼 덧셈 정리 공식에 의해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사건의 확률 더하기 B사건의 확률 빼기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이 될 텐데, 자,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넣고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12분의 5를 넣고 이 확률을 x라고 놓는다면 이 방정식만 이제 풀어주면 되죠. 뭐 전체에다 12를 곱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넘겨서 계산 통분해도 상관없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 마무리할게요.